하나 거잖아요. 궁금한 네? 게 네. 우리 양 변호사님 네. 그 228 얘기를 네. 들었을 때 네. 어떤 제지 없이 그냥 여기서 실망입니다. 발표하는 거는 그냥 그런 부분은 상담할 때 충분히 전달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근데 사실은 저는 아이를 맡겼을 때 저희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2주 봤는데 일주일에 3kg씩 빠져서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고 제가 양내 변호사님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정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 보면은 양나래 변호사님 극한 직업 해가지고 막 그런 아내분들 모아놓은 그 짤이 있어요. 그래서 진주도 저기 들어가겠구나. 이제 집값이 오를 거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내가 일단 3억을 다 가져갈게. 집값이 오를 거잖아. 너는 거기 살고 오르면 그걸 가져. 이건요? 똑똑했죠, 조금.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에펠탑 한번 보고 오려고요. 그럼 이 여행을 보내준다는 게 시간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내줘야죠.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비용 부담도 전부 다 해가지고 왜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 1,000만 원 못 쓸까요, 저한테? 본인은 주식 그렇게 했었으면서. 당연히 애들 낳고 내 몸 상하고 이거는 돈으로도 환산 못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그게 돈으로 환산 못 하는데 정말 돈으로 환산 안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이런 재산 분할에서는. 해서 40%인 거죠. 아내 측이 원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용을 붙여서 이게 용을 붙이라니? 그 남편분이 대화를 할 때 그 대화 끝에 그 용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용이요? 방식. 드래곤 용.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칭을 하기로는 네. 용용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재산분 아파트가 있고요, 보면.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 초기 자금에서 그걸 시댁에서 도와줬고요. 인테리어 비용을 원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남편이 가져가고 아내가 가져가는 걸로 재산별로 따로 기여도를 산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를 뭐 그냥 또 그대로 그냥 가져가자. 그대로 가져가면 깔끔한데 이걸 가지고 공동재산이니까 뭐 결혼 생활이 뭐 1년도 안 됐다 그래서 각자 들고 온 거 각자 가져가자 이런 주장이라면 뭐 납득하겠습니다만 결혼 생활이 무려 5년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결혼 생활 시작하면서 우리가 안에 혼수 채우고 뭐 결혼식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도 한 넘습니다. 혼수요? 네. 그 가전제품 가전제품 뭐 이런 거? 하고. 그거는 뭐 그냥 가져가는 가전제품 겁니다. 가져가셔도 돼요. 다 가져가라고. 이혼할 의사가 0%인데 왜 저렇게 신나서 얘기를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화가 난다기보다 그냥 어이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남편이 들고 온 건 그대로 가져오고 우리는 혼수 가져오라고 하면 저희는 혼수는 감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는 뭐 아파트랑 현금 재산 있는 거 다 합해가지고 기여도로 나누는 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러면 네, 저희는 받으면은 좋을까요? 또 궁금한 게 이제 생활비 자체도 이제 남편이 안 줬을 때도 제가 부담을 했었는데 네. 이런 것도 다 함께 산정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30%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 생활이 좀 5년이라서 아주 긴 편에 속하지는 않고요. 네, 생각보다 퍼센테이지가 많이 작긴 하네요. 기여도는 35% 정도. 그것까지는 네, 양보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이제 중요한 양육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양육권은 저희 남편분도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희도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 당연히 하시니까 주 양육을 아내분이 하신 건 맞는데 오히려 남편분이 사실은 퇴근하고 나서 진짜 양육을 열심히 했어요. 일단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보통 7시 반이면은 애들 저녁 먹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잘 때까지는 제가 다 케어를 합니다. 제가 이제 퇴근하고 나면은 와이프는 이제 육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는 연차라는 본인의 표현을 쓰면서 아기들 육아를 뭐 한 10%에서 20% 정도만 하고 저랑 장모님이랑 사실 많이 보죠. 그러면 아빠가 양육을 하게 되면 평소에는 누가 아이를 돌볼 건데요? 저희 본가 쪽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고 제가 뭐 회사 간 동안에는 저희 어머님이 도와주시고 그 제가 퇴근해서는 이제 제가 보고 제가 보기엔 그건 억지 같아요. 내가 무조건 데려가야겠다라는 억지인데 사실 어머니는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그냥 아이의 친권이랑 양육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냥 주장하는 억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낮 시간에 주 양육자인 엄마가 곁에 있는 게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가 만약에 양육자가 된다면 엄마도 경제활동을 하실 예정이지 않나요? 저는 사실 중문과 졸업했기 때문에 자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번역이라든지 뭐 그런 일을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은 또 영업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저랑은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네. 그렇다면 지금 약간 좀 의문인 게 네. 장모님이 네. 좀 봐주시고 이럴 때 집에서도 충분히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왜 안 하시죠? 지금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할까요? 지금 추후에 이제 아이들 양육을 하면서 나중에 사교육까지 생각을 하면서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이지만 그거 내가 네. 저기 네. 엊그저께도 내가 저기 우리 진주 씨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물어본 거에 네. 이제 맞는 얘기를 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주 씨 그걸 같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보면 뭐 중국인 범죄자 통역 네. 이런 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가성비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내분의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거나 아내분의 의사는 어떨 것 같아요? 사법 통역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범죄 도시 같은 거 보면 옆에서 이렇게 통역해주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오. 그런 중국어를 좀 잘해가지고 이거 왜 사장 시키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이제 이 큰 능력을? 저도 많이 말해봤는데 네, 그게 말해봤는데. 사법 통역사가 그 범죄 저지르신 분들 옆에서 통역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위험하다. 범죄자 옆에 있으니까. 근데 무조건 경찰이랑 같이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해도 저쪽에 경찰 쪽에 앉아 계시면 되잖아.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니 저희가 양육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셔야 되긴 하잖아요. 네, 그런 거 근데 경찰서 가는 거 자체가 무섭다고 안 하시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다라고 저희가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뢰하기가. 그 경찰서 가기 무섭다는 거는 어떻게 들으신 건지는 그거는 제가 길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가다 들었는데 아니에요. 근데 남편한테는 저기 위험해서 안 가겠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없어요? 절 결단코 없고요. 오케이. 한 적 있어요. 저 엇갈리네. 아니요, 그게 이야기 한 적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경찰서 조서를 받으러 갔을 때 기가 빨린다 이 얘기를 했을 뿐이고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들었는데 가면은 이제 범죄 저지르신 분들이 계시니까 기가 빨린다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네, 뭐 기가 빨린다로 이거 수정할 기가 수- 빨려서 네. 힘들다는 네. 기가 부정적인 표현을 빨려서 하긴 무서워서 하셨어요? 못하겠다. 요거는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진주 씨가 굉장히 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걸 좋아하시고 오늘 또 조심해야 아주 되겠네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고 조심해야 그다음에 되겠네, 제가.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야 되니까 네. 그건 지금 만약에 혼인 생활을 이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건 경찰서뿐만 아니라 검찰에 가기 위해서 제가 사실 따눴던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페이가 더 높습니다. 페이가 높아서 네. 그쪽으로 페이 더 높은 쪽으로 알아보려고 그랬구나. 네. 재판 쪽이 아무래도 경찰서는 페이가 적어서 시간당 검찰로 아예.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조금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 또 아니에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를 케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그거를 미리 따눴던 거고 그럼 이제는 이거는 아이들이 하셔야 16개월도 되니까. 17개월 됐기 네.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나가거나 하시면 네. 지금은 그거는 재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 검찰로 환경은 가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법원 재판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서 갈 생각이었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부모님이 봐주실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데 사실 시부모님은 해외에 계십니다. 아니에요. 그럼 용인에 살아요? 예?
아니 해외에 계십니다. 3개월 나가 계시다가 한 달 한국에 들어오시고 그 한 달 동안은 한국에 계시는 거고 지금 시아버지님이 출국을 하셨던 상태고 3개월 동안 뭐 여행을 다니지? 아니 아버지가 아프리카 쪽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어머니잖아요. 네, 어머니 지금 양녀가. 한국에 계십니다. 양조가 어머니가 하셨고. 어머니 말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항변을 드리자면은 시어머니한테 잠깐 아이를 맡겼을 때 저희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2주 봤는데 일주일에 3kg씩 빠져서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고 제가 양내래 변호사님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정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 보면은 양나래 변호사님 극한 직업 해가지고 막 그런 아내분들 모아놓은 그 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진주도 저기 들어가겠구나. 옆에 전문가분이 계시는데 왜 굳이 자기가 이렇게 나서서 하려고 하지? 변호사님 고생 많으시구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애기 유모차. 네. 유모차 접으실 수 있어요? 아기가 지금 16개월인데 와이프가 유모차 접는 법도 모르고 피는 법도 모르고 이거 잘 안 당긴다. 이렇게 잘 안 당겨. 아니 왜냐면 저희도 웬만하면 그냥 잘 안 넘어갑니다. 유모차는 그거는 제가 항변을 좀 하고 아 또 하고 싶은데 싶은 예.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 쌍둥이 유모차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거를 원터치입니다. 원터치. 그 쌍둥이니까 원터치, 투터치겠죠. 그거를 네. 사실 쓸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었고 제가 쓰는 전용 유모차가 있어요. 근데 쌍둥이 유모차는 어려워요 그게? 무게가 있어가지고 있어서. 무게가 있어서 제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거 열고 닫는 게 힘들었다 뿐이지 아예 유모차를 못한다. 이거는 카시트는? 카시트는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그게 애들이 그날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어가지고 이게 안 다쳤었을 뿐이지 버클만 이렇게 툭 하면 되는 거를 그거를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날 아이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서 안 다쳐서 이게 안 다친다. 아니 저 와, 남편 나 이렇게 어때? 맞아요? 얘기했던 지금 겁니다.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한여름에 나시티 입고 있을 때도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갖고 와도 되나요? 아닙니다. 유모차? 유모차 뭐? 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양육권이 엄마한테 뭐 못 가고 아빠한테 간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니 저희는 이제 상징적인 걸 사실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상징적인 부분을. 양육비를 한번 그러면 혹시 네. 서로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남편한테 생활비 포함해서 양육비까지 해서 받은 돈이 거의 100만 원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한 달에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최대출을 줄 수 있는 거는 한 80만 원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키우면 똑같이 100만 원씩 받으면 되겠어요? 그럼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아내가 우리가 그 안 키울 때 80 드린다는 거는 지금 현재 소득이 없어서 그 기준으로 40만 원씩 해가지고 80 말씀드린 거고 네, 뭐 좋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그 뒤에 뭐 소득이 생긴다면 더 증가해서 주실 하겠죠. 거고, 하지만 맞춰서. 네. 양육권은 우리가 가져올 거기 때문에 네. 그 법정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 상에 그 금액에다가 이제 아내분이 특별하게 더 요구하는 상황은 아이들 치료비까지 좀 더해가지고 치료비 얼마 보시는데요? 한 달에? 치료비를 1인당 50만 원씩을 네. 한 달에요? 네. 100만 원이요? 아니 근데 잠깐. 손 들었어 진짜. 자 우리 양 변호사님 요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양육비가 1인당 64만 원. 64만 원. 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128만 원 플러스 이제 우리 아내분이 특별히 치료비가 더 100만 요구하고 싶은 원이면 사항을 228만 원. 228. 와. 월급이 얼마라고 그랬죠? 정도 230 빼면은 얼마예요? 아니 근데 그걸 같이 또 살아야 되겠네. 꼭 이거는 붙잡고 살아드릴게요. 이혼하면 큰일 나겠는데. 1인당 50만 원 치료비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아이들이 평생 보험을 못 드는 실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이나 수액을 맞게 되면은 다른 아이들은 그거는 청구를 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저희는 그 비급여 그대로 다 내야 아니, 돼요. 보험이 왜 뭐가 안 되네? 이 병 자체가 보험이 안 돼요? 보험 가입을 안 받아줘요, 빈. 안 받아줘? 네. 근데
아까 처음에 지금 현재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드는 양육비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혼했는데 228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내놓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약간 우리가 네.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본인이 줄 수 있는 거는 80인데 네. 228을 내놔라는 너무 차이가 크지 않나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게 얘기가 또 거슬러 올라가는데 만약에 그 병이 없었다면은 보험을 들을 수 있었을 테고 아니 그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이 얘기의 어떤 근본적인 근본은 이거네. 내가 보니까 유전이 저쪽에서 왔으니까 그거는 당신이 책임져라. 이거는 나랑 관계없다. 이 얘기인데 타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논리는 확실히 있으시네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다소 무리한 것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향후에 아이를 양육하면서 치료 비용에 소득 수준에 맞게 몇 대 몇 이렇게 그러면 소득 그때 비율로? 투명하게 소득 그렇게 소득 비율로 비율로? 부담하면 근데 양쪽이 저는 하나 공평하잖아요. 궁금한 네. 게 네. 우리 양 변호사님 네. 그 228 얘기를 네. 들었을 때 네. 어떤 제지 없이 그냥 여기서 실망입니다. 발표하는 거는 네. 조금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약간 55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지금. 네. 왜 얘기 안 하셨죠? 사실은 그런 부분은 상담할 때 충분히 전달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조정을 할 때 말릴 수가 중요한 없었구나. 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혼 소송도 그렇고 조정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후회 없이 주장할 것을 주장하고 타당하게 받아들여야 진짜 납득이 되고 후회가 없거든요. 좀 합리적인 선에 조정을 하면 아내분도 앞으로 제가 보니까 미련이 없지 진짜 않겠습니까? 진짜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그런 이 깊은 정도면.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너무 228이 웬 말이야? 변호사님이 갑자기 228만 원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너무 놀라서 50 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럼 면접 교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면접 교섭은 우리 말씀해 주세요. 저는 솔직히 아빠의 그런 입지를 뺏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없으시구나. 예.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 최소 금토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단위로 봤을 때 12건까지 오. 그러니까 최소 언제든지 거의 반은 원하면 우리가 키우는 거네. 아니 죄송한데 아니야 넘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양육비만 받고 그냥 우리한테 넘긴다는 얘기네. 반반 키우자라는 얘기일 수도 아니 있고.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이를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알아. 제약 없이 보게 해주겠다는 보게 해주겠다. 의미인 것이지. 네. 만약에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기회만 준다 그러면 사실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키우고 양육비만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근데 이거를 의무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좋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완전 와전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면접 교섭관 같은 경우가 아빠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퇴근한 이후의 시간으로 금토일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아이를 주말마다 내팽개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근데 우리 이거를 의무로 판사님한테 하겠다는 게 좀 아니에요. 여쭤볼게요. 네네. 이게 요런 사례가 있나요? 그 반반 양육. 반반 양육이라기보다는 이제 공동 양육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실제 법정에서도 두 분이 서로 동의만 하면 공동 양육의 형태도 가능한데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한 달씩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달씩. 가령 학교 다닐 때는 아빠랑 살고 방학 때는 엄마랑 산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아이가 어리니까 이러한 형태도 가능한데 만약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어느 집을 기준으로 그 학교를 지역으로 갈 정할지 네,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항상 같이 사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근에. 네. 그러려면 두 분이 굉장히 사이가 좋으셔야 되죠. 사이 좋죠. 그럼 이제 두 분이 공동 양육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이 정도에서 이제 네. 양육권에 관해서 논의를 돕도록 하고 저 변호사님 뵈러 이 방송 온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너무 만나 뵙고 싶었어요. 진짜요? 네. 너무너무 제가 감사드립니다. 너무 영광이에요. 여기 캠프에 오게 된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변호사분 만나는 거였거든요. 상담 가기 전에 제가 기억력이 없어요. 제가 원래 막 뭘 적어서 가는 스타일이 아닌데 A4 용지 한 장이 부족할 정도로 계속 적었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이혼을 해야지 하면서 일단 실속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조건은 무조건 속속 다 가지고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적었던 것 같아요. 이제 궁금하신 거 편히 말씀해 네. 주시면 돼요. 그 이혼하게 되면 집이나 이런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명의가 일단 남편 명의예요. 네. 좀 불리해지는지 궁금해요. 명의자가 남편이라고 해서 불리한 건 없어요. 아, 없어요? 다행이다. 근데 일단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다고 다 남편 것도 아니고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다 내 것도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을 매수할 때, 네. 살 때 누가 돈을 얼마나 보탰고 그리고 대출 원리금 상환을 어떤 돈으로 어떻게 했고 그리고 결혼 생활이 얼마나 됐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집 자산이 한 전 정도 가치가 있나요? 그렇죠? 네. 대출이 한 정도 있대요. 3억 4천 정도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집에. 네. 분양가는 어떻게 냈어요? 대출을 받으셨고. 네,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양가의 지원을 조금씩 조금씩 받아서. 네. 근데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긴 하네. 그러면. 네. 그러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빠지진 않아요. 집 명의도 남편으로 한 게 대출을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받아본 적도 없고 전 받기가 싫어요. 남편 의지로 오게 된 거거든요, 이 집을. 네. 그래서 대출이 생겼잖아요. 네. 전에 서울 살 땐 대출이 없었는데 네. 그럼 이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 명의고 저는 대출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가령 3억 4천이 아파트 가치잖아요. 근데 그중에 만약에 내 기여도가 뭐 30%다. 그러면 나는 남편한테 1억을 받고 남편이 그 집도 가지고 대출도 갚는 거예요. 명의대로. 아, 그 집을 갖는 거예요? 그거 집값은 명의대로. 계속 오를 텐데. 그쵸?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이래저래 많아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파트 지분이 가지고 싶다 하면 대출도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아, 변호사님 그럼 집만 가져오고 대출을 안 가져오고 아니요. 저 지금 문득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 이제 집값이 오를 거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내가 일단 3억을 다 가져갈게. 집값이 오를 거잖아. 너는 거기 살고 오르면 그걸 가져. 이건요? 똑똑했죠, 조금.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똑똑했죠. 생각 못 하셨구나. 재산 분할은 현재 시점 기준이에요. 현재? 그러면 5대 5예요, 그러면? 아니. 5대 5도 아니에요? 네. 지금 결혼 생활이 우리 7년이요. 7년이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7년 이상이 되면 이제 5대 5라고 들었거든요. 네이버에서. 저도 나름 알아봤어요. 만나기 전에 나름 공부를 했어요. 몇 년 지나서 무조건 5대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정보예요. 아니구나. 알려줄게요. 주변. 일단은 중요한 건 5대 5가 무조건 나오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네. 5대 5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저는 불리한 입장이다 하니까 나 돈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네 하면서 계속 속으로 걱정했어요. 일단 제 생각에는 네. 와이프가 경제 활동을 이제 전혀 하지 않았죠. 안 했기 때문에 결혼한 지가 지금 한 6년?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5년을 안 했으니까 와이프가. 우리가 7대 3 정도까지만 양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남편이 만약에 7대 3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따로 얘기 좀 하고 올게요, 그때는. 나 남편하고 따로? 네, 분명히 할 거예요. 5대 5 할 것 같아요, 남편 성격은. 5대 남편 성격이 5대 5를 할 것 같다고요? 네, 남편 성격이. 이제 상담 전에는 제가 한 뭐 8대 2 정도까지 생각했고 와이프 좀 단순해서 5대 5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막 꼬치꼬치 내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하면서 할 성격이 전혀 아니고 귀찮아서 5대 5 할게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또 재산 분할할 때는 현실적으로 안 그렇게 되거든요. 안 그렇고. 그럼 차를 줄게요. 아버님 명의거든요. 차를 줄게요. 아버님 명의 차는 원래 아버님 건데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원래 아버님 건데. 네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맨날 제가 카페충이에요. 1일 1카페는 무조건 해야 돼요. 네. 대형 카페 찾아다니고 신상 카페 무조건 가야 돼요. 식당 가고 카페 가고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3년으로 따지면 이게 다 친정 카드예요.
친정에서 네, 도와주셨다. 3년 동안. 이거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이걸 뭘 청소해? 위자료 청구. 여태까지 3년 동안 도와줬잖아요. 돈을 물질적으로. 아니에요? 이거 너무 당당히 얘기했는데. 그 위자료 청구는 너 때문에 결혼 생활이 깨졌어. 당신 책임이야.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라는 게 위자료예요. 이건 빼고. 그러면은 이제 저도 목돈이 생기면 저 회사에서 상여금이라든지 네네. 이런 게 생기면 네. 그것도 저 공동재산이죠. 아, 네. 근데 이제 아예 상관없는 재산들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아, 네네. 내가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됐어. 그것도 재산 분할이냐? 그건 아니에요. 복권이 되신 게 있다. 네. 그건 남편 재산. 그런 사실. 매주 로또를 사야 되나 그 생각도 하고 상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위로금이라든지 이게 제 노고에 대한 보상이니까 100% 제 돈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양육 만약에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양육은? 무조건 제가 해야 무조건 데리고 온다. 네. 아내는 어떤 입장이에요? 제가 아는 와이프는 뭐 본인이 한다고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와이프가 데리고 간다고 해서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든다는 들고. 거죠. 예. 그 정신과 상담을 했었거든요, 어제.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일부의 영상만 보시고 제가 아기들이 있는 와중에 욕설을 한다거나 뭐 소리를 친다던가 이게 정서적인 학대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욕설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더 이상 엄마의 역할을 못 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정서적인 학대가 직접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욕하는 상황에 아이들이 노출됐을 뿐인데 그게 양육권을 뺏긴다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가 진심이에요. 근데 주 양육자고 애들이 저를 더 따르고 제가 케어하는 게 더 길잖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더 불리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 양육권자를 정할 때에는요. 아이한테 누가 더 적합한지, 평소에 아이를 어떤 태도로 어떻게 양육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다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영상이 제가요, 변호사님 맨날 그런 게 아니고요. 맨날 아니에요. 맨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뭐 6개월에 몇 번 있을까 말까요? 라고 하셔도 그 몇 번이 있으면 불리해질 수 있는 정도예요. 내가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욕을 해야만 아동학대가 되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있는데 너한테 하는 욕 아니야? 너 가만히 있어 하면서 누군가랑 전화 통화하면서 진짜? 욕을 하고 뭐라고 하고 아이한테는 정서적 학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상은 사실 일부잖아요. 일부라는 걸 제가 감안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1년 중에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1년 중에 한 번이어도. 욕설하고. 그러면 남편이 이거 다 떠나서 그냥 욕만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면은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정도예요, 노솔님. 진짜 욕이 그렇게 심각해요? 저 사실 이거 진짜 몰랐어요. 만약에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쪽의 규칙 사항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엄마가 욕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양육권자로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하면 만약에 이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양육권도 저희가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년 동안 변호사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이혼 사연을 많이 보고 했는데요. 보셨잖아요. 태양의 경우도 많이 네, 봤지만 봤죠. 저는 소소한 애교 수준이잖아요. 그중에 상위에 속할 정도로 좀 센 편이에요, 말이. 그러면은 저 육아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보다 더하면 더한 엄마들이 더 저는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없어요? 다른 엄마들도 스트레스 받는 게 욕해요. 다른데 다 해요. 다 욕하지만 애들 있는 자리에서 하는 엄마들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많잖아요.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있죠. 네. 있어요.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유책 배우자가 돼가지고 소송을 된 당하는 거예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심각한 거구나.
진짜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양육권 이길 수 있어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평하게 5대5로 나누는 방법으로 재산 분할하기를 희망합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요. 거기에 지금 대해서 보전금 1억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동재산 형성된 것이 남편분이 거의 경제 생활을 다 책임지고 하고 계시죠 보면. 저희가 많이 양보해도 7대3. 정말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랑을 못 믿는 이유가 이제 이혼할 때 되니까 돈으로 쪼잔하게 저 같으면 그냥 다 주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게 있으니까. 근데 7대3이라고 하니까 정말 더 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꿈을 펼쳐보겠다고 최근에 수입이 없었던 거지 대기업 재직하면서 소득 활동도 충분히 했고요. 그 와중에 또 자녀 출산도 하고 아이들 케어까지 했기 때문에 7대3은 네 부족하죠. 저희는 5대5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아내분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결혼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저희는 7대3이면 되는 것이지 그게 5대5로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6대4? 6대4 정도. 그 정도까지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6대4. 네. 아니 뭐 이 두 분은 굉장히 심플하네요. 양육권과 1억. 1억. 네. 딱 그것만 정리하면 해결이 됩니다. 되면 아주 심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 셋을 저희가 양육하고 이제 양육비로는 한 달에 약 한 28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한 28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남편분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세전 기준으로 7천만 원 정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세금 내고 하면 뭐 400에서 450 사이. 그 28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양육권을 가져온다는 전제 하에 지금 남편 소득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시나요? 여기서 알았어요. 7천이래요. 그러면 한 달에 뭐 세전을 한 580에서 600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요? 한 100, 200? 100, 200. 남편 세전 소득을 580으로 잡고 저희가 100만 원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 합산 소득 680만 원 기준으로 하고 근데 죄송한데 부부 합산 무슨 말이세요? 금액을 부부 하면 안 합산이요? 되는 게 그게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인데 근데 거기는 소득이 있다고 그게 증빙이 어렵죠. 안 되고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100만 원입니다. 헤매나 이런 비용들이 거기서 인플루언서를 통해 가지고 번다고 하셔도 그 비용을 빼야 돼요. 매달 100 번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평균. 그러니까 평균 100은 되는 거 아니에요? 과하게 잡으신 거예요, 그게. 피드 하나 올리면 50인데 두 번만 하면 100만 원인데 더 벌 수도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버리셨어요? 아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거를 최대치를 잡아서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육비를 산정할 때.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 한 달에 한 400인데 280 주면 120으로 맞아요.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네, 그 저희가 그래서 그 최저 생활비 1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가 전부 받는 것으로 법에서 보호되는 1인당 생활 최저 기준이 있으니까. 180이면 220을 줘야 되는 거네. 네. 근데 그거 받으셔가지고 아이를 지금 같이 키울 수 있겠어요?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으로 하면 뭐 한 150 정도는 제가 볼 때 그 본인 일에 투자가 되는데 220 받아서 150 그거를 쓰면 나중에 70 남는데 그걸로 유지가 될까요, 이게? 이제 뭐 앞날은 모르고 뭐 그러니까. 일이라도 해야죠. 그럼. 추상적입니다, 너무. 저희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샵 다니고 헤어 메이크업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버는 거에서 비율대로 조금 줄여가면서 지출을 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남편분은 만약에 아이들을 키우게 된다고 하면 네네네. 아내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생각이 있어요? 받지 않을 겁니다. 저희의 입장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아무리 양육비를 따지고 해도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양육권은 저희가 가져가되 저희는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꿈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애들을 포기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너의 욕심이야. 현실은 달라. 제 꿈 때문에 이혼을 생각한 건 아니고요. 원인 제공을 많이 했잖아요. 제 꿈을 쫓은 건 얼마 안 돼요. 원인 제공이라 하면 어떤 거를 정확하게? 정관 수술도 안 하고 정관 소통도 수술? 안 되고
경미 씨는 만약에 양육권을 남편한테 넘겨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도 이혼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좋을지 그걸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이제 생각했던 거는 과거에 남편이 주식도 하고 그걸 못 믿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급여가 얼마인지 순수하게 그 총액을 한번 밝혀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중에 이제 300만 원 딱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저희한테 필요한 스스로한테 쓰는 돈도 쓰고 아이들 식비도 쓰고 가게를 300만 원 운영하고 가지고 싶다. 다 하는 거예요? 지금 300만 가능, 원으로? 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의견은 차라리 가져라. 그냥 가져라. 너가 해봐라. 네. 그냥, 거의 근데 그냥 고정비용 다 더 포함해서 이상 거의 선에서만 정리를 하지 나한테 어디서 돈을 만들어 오라 그런 요구는 하지 말아라. 차라리 알아서 해봐라. 월급 전액을 전액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대로 이체. 일단 저희가 왜냐면 이렇게 복잡해지죠. 정말 당연하죠. 너무너무 당연하죠. 저 그런 여자 아닙니다. 정말 성실히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제 한도 내에서 쓰는 스타일이지 절대 과하게 그렇게 하는 스타일 아니니까 뭐 지켜봐 주시면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캠프 와서 감정 변화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기 싫은 마음도 생겼어요. 거봐 안 해. 안 한다니까. 이런 태도가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좀 가치 변화되는 게 있어야지 남편도 그 상황 안에 그렇죠.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그것도 전향적으로 남편분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요. 생각만 하세요. 네. 생각만 하세요. 제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또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안 한다고 했을 때 아 그럼 그렇지 너가. 제가 말했죠. 절대 안 한다고. 안 할 거예요. 정말로 안 할 거예요. 진짜. 또 뭐 있어요? 나 또 뭘 듣고 싶어요? 또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 2주 동안 네. 해외여행, 이태리 쪽으로. 정말 딱 그 2주 동안 이태리 쪽으로. 정말 딱 그 2주 동안 아내가 2주요? 네, 2주? 네, 2주. 왜냐면 애들까지 다 데리고. 혼자 2주 동안 그 패키지 여행으로. 그리고 또 남편분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유럽 여행. 에펠탑 한번 보고 오려고요. 그럼 이 여행을 보내준다는 게 시간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내줘야죠.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비용 부담도 전부 다 해가지고 왜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왜 아기는 누가 봐요 그 기간 동안? 저희 엄마 아빠 있잖아요. 네 예산이 얼마나 들지? 1,000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 돈 1,000만 원 그쵸? 돈 1,000만 원 못 쓸까요 저한테? 본인은 주식 그렇게 했었으면서? 좀 저는 궁금한 게 네. 어영부영해도 한 1,000만 원 깨질 1,000만 원은 텐데 듭니다. 지금 전 재산이 1억인데 이거를 1억에서 1,000만 원 깬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좀 진짜 정말로 정관 수술보다 요거 거의 비슷한 거예요? 유럽 여행이? 네. 참 재밌는 사람이네. 역시 너답다. 뜬금없는 이탈리아에 2주 동안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철없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네. 달래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결혼해서 한 번도 여행을 그쵸. 가본 적이 없다. 뭐 임신해가지고 정말 다낭 가끔- 간 게 전부거든요. 신혼여행을 베트남 다녀. 네. 아 베트남 다낭으로 저는 다녀오셨다. 유럽으로 가고 싶었는데 내가 볼 때 경민 씨 거기 가면 2주 동안 엄청 뭐 찍으려고 겸사겸사. 겸사겸사 좋네. 제가 대리인이지만 네. 저도 계산기 두드리고 하면 과하다는 거 알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희가 왜 하신 도정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네. 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남편이 주식으로 돈을 날렸어. 만약에 그 돈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썼더라면 우리가 더 여유롭게 잘 살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원망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풀기 위해 혼자 네, 유럽 여행을 그거를 근데 진짜 약속할 수 있다고 하신 게 내가 그게 진짜 해소되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뭐 주식 관련한 거 다시는 언급도 안 할 거고 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과소비하지도 않고 2주 동안 유럽 여행만 다녀오면 사람이 확 바뀌는 거네요? 다시 태어나는 거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남편이 그것을 해줄 수 있나요?
해줄 수 있겠죠. 해줄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빚을 낸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돈으로 아니 어디 주식에서 빼서 주겠죠. 없다니까. 주식이 아직도 있어요? 없다니까요. 자, 요거 우리 조건을 우리가 조정하는 거니까 저기 혹시 이태리 말고 어디 저 가까운 곳 동남아 근데 쪽은 유럽 가고 싶어요. 동남아 가기 싫어요. 제가 지금 든 생각은 어차피 지금 모든 금액을 월급날 다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껴 쓰셔서 그 돈으로 해서 결정하시는 건 어떠세요? 1년 뒤에. 그거는 안. 아니, 근데 얼굴이 단호한데 굉장히 리플래시가 돼야지. 리프레시가 중요하니까. 무조건 반대고 현실적으로 이뤄줄 수 없는 내용이고 현실적으로 이혼했을 때 조정 사항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이게 답니까? 아닙니다. 아, 더 있어요? 저희가 그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근데 잠깐만 남편이 약속하셨었는데 그쵸?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혼자만의 요구 사항이에요. 아니요. 아니 근데 저기 잠깐만 그 전에 이혼하자고 여기 오신 분들이 무슨 리마인드 아니 왜냐면 우리는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제2의 결혼 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모든 걸 다 다시 다 태어나기 털고. 위한 네, 아내분은 진짜로 과거를 다 의식이네, 털어내고 의식이야. 이거 네. 사진 태어나기 위한. 혹시 SNS용입니까? 웨딩 촬영도 10kg 쪄가지고 제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항상. 아니 근데 그것도 지금 우리 경미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돈 꽤 들어갈 그것도 거거든요. 뭐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막 뭐 무조건 스튜디오 고액에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물론 경미 씨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네. 풀을 털어버리고 새로 가겠다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아까부터 좀 걸리는 게 총 재산이 지금 1억인데 만약에 한 10억이 있어요 지금 그럼 뭐 내가 경미 씨가 얘기하기 전에 그거 좀 보내주라고 할 텐데 이거 다 하려면 그러면 빚을 또 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보증금 뺏어 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근데 광주 집이 저희 명의만 아니지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집이 저희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네. 아 그거는 뭐 나중에 간다 하더라도 증여세 내면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이랑 전혀 다른 금액이 오니까 그 조건 또 있죠 남자도. 저희도 있죠, 사실은. 저희 조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분의 SNS 중독. 저는 원하는 걸 정확히 따지면 애들 등교시키고 그다음에 하교할 때까지 그 시간이면 있으니까.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아니 또 삘 받았을 때 바로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촬영을 하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아이들한테 집중하고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서는 우리 경미님의 근데 여러 가지가 신랑이 다 결정하고. 저의 조건을 들어준다면 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시 태어날 거니까, 그렇죠? 이 의식을 다 하면. 저를 이렇게 만든 거는 신랑이 그렇게 신랑이고. 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헤매 비용이에요. 저희가 지금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비용들을 기본적으로 줄이는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그럼 저희가 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협의를 하는 마당이니까 선후를 조금만 조율해서 네. 여행을 먼저 다녀오고 먼저 땡겨 써라. 땡겨 그걸. 쓰고 이후에 이제 이런 비용 같은 거 다 정리할 생각이고 자, 요거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자, 아내 1번 생활비 그 직접 입금. 2번 정관 수술. 네. 3번 여행. 4번 리마인드 웨딩. 자,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얘기하세요. 첫 번째 가능. 두 번째 정관 수술은 구체적인 일자는 저는 잡았어요. 네. 추석 명절 전에 직전. 네, 네. 그래 좀 저도 쉬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행. 여행. 이탈리아. 그거는 불가합니다. 불가. 절대적으로 웨딩, 불가. 리마인드. 리마인드 웨딩은 가능. 가능? 가능. 오. 그 여행 많이 양보한 겁니다. 여행 빼고는 뭐 그렇죠. 여행도 사실상 가능한 범위 내에선 받은 겁니다, 지금. 남편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뭐 300만 원 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같이 가고 그건 근데 너무 좋고. 애들은 내가 벌겠다. 네. 그럼 너도 자유스럽게 혼자 온 것처럼 사진을 찍으면 더 좋지 않을까? 아무 말 안 할게요. 여행도 사실상 가능한 범위 내에선 받은 겁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중요해요? 안 돼? 이탈리아?
와, 진짜로? 이탈리아 아니면 안 돼요? 아니 유럽을 가고 싶어요. 아, 유럽을 꼭 가고 싶어요. 아니 유럽을 가고 싶어요. 아, 유럽을 꼭 가고 싶어요. 자, 정관 수술 안 하고 예. 여행 가라 하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유럽. 여행이네요. 와. 유럽? 유럽. 여행이네요. 와. 유럽. 유럽? 그러면 정관 수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 첫날에 무슨 정관 수술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그래. 내가 이 양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여행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원하는 게 맞는가도 싶기도 하고. 그럼 1년 안에 만약에 이탈리아 여행을 안 보내준다 그러면 이혼하시겠다 이 얘기예요? 네. 네. 아, 진짜로? 네. 이혼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서 이게 이탈리아 여행 안 보내준다고 지금 이혼하겠다라고 그러는 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이가 땡깡 부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걸로 남편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유럽 여행이 1,000만 원인데 그 비용을 떠나서 유럽 여행을 저는 리플렛이도 뭐 중요하고 유럽 여행 솔직히 제가 벌어서 가면 그만인데 저는 그 마음을 보고자 유럽 여행을 썼던 건데 1,000만 원을 주식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만들어서도 할 수 있고 뭐 1억을 할 수도 있는데 저 유럽 여행 하나 이렇게 1,000만 원 2주 못 보내주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네. 유럽 여행을 얘기한 부분이었고 네. 근데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500만 원까지 다 지원을 할게. 그럼 나머지 부분은 운영해서 남는 돈 보태가지고 1년 뒤에 그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데를 갔다 와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거는 받아들여야 네. 관리하고 자기가 버는 돈으로 네. 열심히 그러니까 해서. 500만 원까지는 본인이 지원하고. 네. 네, 야, 제가 그렇게 양보하겠습니다. 하고. 그럼 그렇게 하면 네. 네. 그거를 정말 들어준다면 넌 찐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신랑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유럽 여행을 고른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이혼과 관련해서 한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 어떻게 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혹시? 그냥 반반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반. 아내분의 잘못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남편도 좀 멸시하는 게 좀 강했어요. 무시, 그러니까 무시, 멸시, 예, 말투가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말에 용어 쓰는 게 그러시는 건가요? 말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넌 잘하는 거 없다, 넌 못생겼다, 네가 해봤자 그거지. 그런 말들이 늘상 있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모멸감, 자괴감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게 네. 아내분이 하셨다. 예, 여기랑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게 평상시에 소통했던 거 그게 자, 이거 네. 폭언 폭행이 있다라는 거 우리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폭행은 솔직히 안 했는데 이렇게 끌어 당기면서 뭐 상처가 났으니까 뭐 폭력성도 좀 있긴 하죠. 그것도 폭행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아내가 계속해서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네. 그렇게 계속 긁으면서 하기 때문에 네. 내가 폭발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건데 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네. 식사하는 자리인데 서로의 다툼이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당연히. 네. 상추를 잡아서 야, 상추를 맞아라 하고 던졌어요. 근데 상추가 네.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네. 펄럭펄럭하다 그리고 이렇게 뚝 떨어졌어. 자, 이 지금 상추 던진 사람 이 행위는 그 우리가 법상 처벌할 수 있는 폭행일까요, 아닐까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대비해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그냥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상추 던진 것도 네. 폭행죄예요. 네. 그런 거예요, 법은. 네. 법은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경우 씨가 이리 와. 이거 폭행이야. 아니 내가 뭐 폭행까지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맨날 하던 대로 쥐고 맨날 하던 대로 쥐고 내가 너희 모녀 사이에 그런 대우를 왜 받아야 되는데 네 여보 강한 거. 그런 거 다 폭행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요. 자, 이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게 무슨 물건이에요? 이 볼펜이잖아요. 네. 근데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 가시나요? 그렇게 때리려고 할 때 이 볼펜은 무슨 물건이 됩니까?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어요. 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하면 특수 폭행이 돼요. 특수 폭행이 돼요. 예, 못난 행동만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한 사람한테 미안하고 자식들한테 미안해서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면 네. 무조건 지는 거예요. 폭행이기 때문에. 다짐을 하고 그런 가야 돼요. 걸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연하죠. 범죄라고 평가가 되면 네. 그로 인한 손해는 당연히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자료는 이 결혼 생활이 당신 때문에 깨졌어. 해서 이제 그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깨지게 된 아주 가장 큰 계기는 네. 욕설과 이런 것들에 좀 네. 나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네. 이혼을 생각을 하게 된 건데 뭐 욕설만 당하신 게 아니던데. 네, 긁히고 멍들고 그런 사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혹시나 혹시나가 아니고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폭행으로, 거죠. 네. 네네네. 신체에 물리력을 강한 거면 그건 너무나 당연히 폭행이고 말로 얘기한 건 폭행은 아니지만 폭언도 유책 사유가 되고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있으면 더더욱이 우리가 위자료 청구할 상황은 되는데 제가 그 이혼 소송 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 행동이 상대방의 유책을 희석시키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거든요. 근데 우리도 유책이 있어요. 좀 술 드시고 술 취하시면 말씀도 가끔 세게 하시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남편의 유책을 희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유책의 정도가 동등하거나 혹은 남편의 신체적인 이런 폭행의 증거가 좀 더 있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건들처럼 우리가 오롯이 피해자야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울컥하더라고요. 굳이 술이 문제 그래 그런데 너가 더 크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렇다고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또? 예, 인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것도? 네. 사실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될 만한 사유가 아, 그럼요. 9년간의 네. 결혼 기간 동안 미치지 않고서야 몇 년을 들으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쵸. 저는 이제 돌파구로 이제 찾았던 게 그거였는데 그것마저 이제 유책이다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죠. 이제 그것도 제가 당연히 뭐 희석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세월은 묻어놓고 가세요. 일단은 지금의 상황만 봅시다. 이렇게 한다면 되게 억울한 부분이죠. 근데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준비를 해서 정말 술 이런 거 깔끔하게 지우고 욕설, 폭언 이런 게 너무 난무한다면 어쨌든 위자료 100%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위자료는 얼마까지? 1,000만 원 정도? 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0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조정으로 들어가면 그 이상을 얘기하고 끌어오는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상황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자, 만약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아파트가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아요. 남편분 앞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네. 맞나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재산 분할할 때에는 기여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함께 하면서 공동으로 일궈온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내 기여도를 주장해서 퍼센테이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 아내분은 내 기여도 몇 퍼센트 될 것 같다 생각하세요? 그냥 생각하셨을 이제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래도 한 60, 70%는 제가 그래도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도의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부부가 함께 공동체로 네. 이 가정을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어쨌든 반반의 어떤 기여가 되지 않냐. 반반은 있을 것 같다. 네. 처음엔 5대5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형성돼 있는 재산 자체는 결혼 생성된 초기 재산이에요? 자금 그거
1억으로 지금까지 다 불렸으니까 결혼 초기 자금 1억은 누구의 돈이었어요? 엄마 돈이에요. 엄마 어느 엄마요? 아, 저희 우리 엄마요. 남편분의 예, 예. 엄마. 그래서 그러면 초기의 자금 1억은 남편분의 돈이긴 하네요. 예. 그다음에 지금 경제 활동은 사실 결혼하고부터 아닙니다. 와이프도 많이 했었어요. 아내분도 많이 예. 하셨구나. 예, 한 4년 정도 4년 근데 이때 그 소득의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3대 1 정도는 되지 싶었어요. 남편분이 3, 아내가 1.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비율적으로 봐도 남편분이 경제 활동을 계속 쭉 더 많이 하신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남편분의 돈 1억이 재산 형성을 시작할 때 네. 초기 자금이 됐고. 네. 사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바는 6대 4까지는 우리가 6대 4까지는 주장할 수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자녀 둘을 다 케어했잖아요. 그리고 뭐 남편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내조를 열심히 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한테 기여도에 유리하기는 하지만 5대5를 받고 싶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50%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을 매수할 때 시댁에서 1억을 도와줬잖아요. 이 1억은 큰 돈이에요. 15년 당시에 1억.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지원이 없었다면 그 집을 못 샀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가 좀 더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40% 정도가 아마 적합한 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당연히 애들 낳고 내 몸 상하고 이거는 돈으로도 환산 못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그게 돈으로 환산 못 하는데 정말 돈으로 환산 안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이런 재산 분할에서는. 해서 40%인 거죠. 제가 지금 50%라고 말했던 것 중에서 10%가 지금 떨어진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일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 둘째를 낳으면서 맞아요. 네, 맞아요. 피치 못할 맞아요. 사정으로 일을 하지 네.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네. 애들을 케어하는데 소홀했던 부분도 아니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이게 어쨌든 이 사람이 가지고 가는 비중이 더 높다라고 한다면 이게 절반도 아니고 더 높다 그분이 가지고 가는 게 그러면은 되게 이거는 여자로서는 좀 많이 좀 저도 여잔데 네, 제가 그 억울한데요? 마음을 이해 못 하겠어요. 네, 너무 억울한데. 제가 여잔데 당연히 그 마음을 이해해야죠. 그런데 이게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는 걸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어찌됐든 이제 어머님한테 시어머님한테 1억을 받아오긴 했지만 제 옆에서 지지를 많이 해주셨던 건 친정 어머니고 첫째 낳고 나서 100일 동안 집에서 같이 어머님이 같이 해주셨던 것도 있는데 돈으로 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1억을 지원해 준 건 시어머니고 순천에 살아요. 저희 엄마 순천에 살고 같이 아기 케어하고 같이 기여를 했는데 잘 부부 생활 잘 하라고 기여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일단 1억을 그런 해줬으니까. 부분이 고려돼서 40%. 아 그래요. 네. 40%에서 되게 무너졌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이렇게 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 엄마 지원이 안 들어간 게 아닌데 약간 좀 마음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하나 더 있긴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음주입니다. 네. 음주량. 네, 그럼요. 음주량 조정. 한 번 마시실 때 얼마나 드시는데요?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마시면 그냥 막 먹어지는데 막 예를 들어 이제 5일 있다가 막 먹고 이러면 못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2병 그냥 먹으면 그냥 그 뒤로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져요. 원래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쉬었다 마시면 더 못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못 먹는 게 그럼 얼마큼 드시는 거예요? 1병에서 2병 못 먹었다. 그 사이에서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청 2에 소주 하나. 총 2만 마시는 거 아닌가요? 계속 2만 드시는 거. 세진 않았지만 때에 따라서 한 번 잔에 따르는 양 이거를 조합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그 음주를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네.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죠? 저희가 네. 그 사실 잘 살려고 협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데요? 그래서 지키고 싶은데. 저희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인데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으세요? 술.
그래서 주장할 때 몇 번 마실 거다. 한 달을 네, 한 달 기준으로 총 횟수. 10번? 총 한 달에 10번. 총 30일인데 10번이에요. 20일은 쉰다는 거잖아요. 너무 좋죠. 딱. 제가 그러면은 힘들었어요. 한 병에서 한 병 반이라고 쳐도 열흘을 마시면 15병을 마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또 네. 이렇게 많이 적게 딱 들어오면 어떡해요? 아, 네, 그러면은 10번 알겠습니다. 10번. 근데 아마 더 낮춰서 들어올 건데 저분 술도 안 마시는 분이라. 네. 합리적인 수준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인데요? 한 달에 한 달? 10번. 아유, 그런데 이 10번, 번이 이 뭐예요? 10번 20회. 한 달? 10번. 아유. 그런데 이 열 10번, 번이 이 뭐예요? 10번 20회. 솔직히 혹했어요. 3일에 한 번 꼴이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사기인 것 같은데 그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 이제 다시 줄을 나누고 횟수를 생각하니까 조금 아직도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0회 한 번에 뭐 몇 회인데 뭐 10회고 놀이공원권이요? 뭐 소주 10회. 네. 2병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2병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일단 2병은 먹는다. 한 번 먹으면 2병은 먹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분께서 매일 연속으로 마실 때 그 가속도가 붙어서 양이 늘어나는 거지 간헐적으로 드실 때에는 수치가 좀 떨어져서 많이 못 드신다고 합니다. 아, 또 가속도가 붙어요? 근데? 저기 술이? 죄송한데 지금 누가 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물리의 봐도 법칙이 적용되는지 몰랐네. 알코올 중독에 의심이 들 정도로 예.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 조정장에서 네. 조정한다고 제시한 의견이 의견이 한 달에 10번. 10번? 3일에 한 번? 이게 무슨 2병 이상? 소주 저기 2병 이상 뭐야? 우리 양 변호사님은 뭐야? 제가 오늘 최초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실망이에요. 심하시네. 처음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거를 야, 조정이라고 그거는 갖고 중립을 나온 지켰어야죠. 거가 네. 저는 아니 알코올 지금 한 달에 4번 정도부터 시작을 하겠다라 그러면 우리가 그럼 100번 양보해서 조금 이해하겠으나 한 달에 10번이요? 웬만한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달에 10번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주 2회도 힘든데 자꾸 더 뭐라 하시더라고요. 건강 생각하시라고. 근데 정부분을 상대로 공갈을 칠 수는 없으니 지킬 수 있는 걸 한 건데 많이 위축이 되네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나중에 엄마 몸 안 좋아지면 어떡할 거예요? 네, 맞아요. 한 달에 10번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한 달에 10번은 술꾼이네. 아니 나 저 어디 주 2회. 아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제가 좀 퇴장을 잠깐 했다가 야. 다 조정되면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아니 저기 아내분께서 한번 진짜 본인의 강한 의지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인의 생각으로 정말 지킬 수 있는 최대선으로. 주 2회. 주 1회 해봐요. 주 1회. 어? 그리고 이거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좋은 것도 네. 쿡 참다가 네, 한번 터뜨리면 목이 매가지고 죽을 것 같을 때 물을 안 먹으면 너무 개운하잖아요. 뭐 하실 것 그것처럼 세나 씨도 꾹꾹 참고 참다가 이랬다가 주 1회 그 참는 재미를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주 1회에 네, 주 그 1회. 양은 자유롭게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 왜냐면 이거는 혹시 아내분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러니까 집에서 드실 때는 2병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바깥에서 드시면 2병이라고 해도 저희가 믿을 확인할 수 수 없으니. 없으니까 집에 오셔서 주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그것도 조금 더 점점 좀 줄여보세요. 네. 근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먹게 되지 않았을 땐 아마 저도 그렇게 먹었을 법하니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이게 좋아, 잘 됐어. 예, 이걸 그리고 좀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될까요? 그냥 소주 한 병이면 되지 않을까요? 소주 한 병 하루에. 위원장님이랑 조정장님이 그 횟수를 더 줄여들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어떠세요? 이제 조정이 다 마무리되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사실 이제 이분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불신이 있고 믿음이 가지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신랑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 이쁘네. 오빠 마음이 느껴진다. 고마워. 불안해하지 마라. 별 것도 해야 돼. 이제는 이제 이 사람의 진심이 조금 네. 보여요. 네. 네. 그러니까 받은 상처만 보여서 밖에서 고생하고 힘든 거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괜찮아. 앞으로 잘하자. 그래요. 지금 경호 씨도 눈물이 네. 일단은 솔직히 이제 뭐 이게 이혼 숙녀 캠프가 예능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사실 반신반의하는 생각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저는 서장훈 소장님, 변호사님 한 포인트씩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리고 제가 대처해야 되는 욕설 폭행을 어떻게 벗어나는지 솔루션이랑 그거를 받고 제 아내한테 잘못했던 것들을 너무 사랑한데 이제 제가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해서 한테 많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나오기 잘한 것 같아요. 두 분은 모든 행복하실 준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다 갖춰져 있는 두 분이 쓰잘데기 없는 걸로 자꾸 정말 죽일 듯이 이렇게 싸우고 이러는 거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이거 보시죠. 예, 한번 보시고 여기 서명하시죠. 둘 다 서명을 하신대. 네. 행복해. 맞잖아 우리. 이게 조정 사항이네요. 설명해 주세요. 이름 그냥 이렇게 네, 정자로. 그 이제 마지막 날이죠. 네네. 재산 분할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7대3 얘기하신 게 있어요? 현재 소득 원래 제가 지금 육아휴직이 아닐 때 그리고 처음에 뭐 결혼할 때도 아마 그 비율이 그 정도 됐어요. 아니 그럼 얘기해야 되네. 소득 수준도 7대3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최근에 7대3이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뭔가 그렇게 재산을 본인이 많이 가져가고 싶어 할 거라는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 거라는 조금 믿음이 좀 어느 정도 깔려 있었어서 제가 조금 적었는데 보고 네네네네. 4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근데 보면은 재산 그 가져갈 때 항상 반반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재산 그 분할할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원래는 이렇게 결혼 기간이 짧은 신혼이혼인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각자 들고 온 돈을 각자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지금은 그게 우리 집 저희 집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경매를 해서 받게 되면 저희 집이 되는 건데 네. 그럼 그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남편이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돼가지고 남편 이름으로 경락 받는다. 그럼 남편 소유가 되는 거고 그럼 남편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혼하고? 우리 아내분의 기여도가 몇 %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현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현금으로 받아요? 그럼 집은 남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동차는요? 자동차도 남편 명이니까 맨날 차도 자기 거고 집도 자기 거고 다 자기 거라고 하는데 그럼 다 자기 거예요? 공동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의자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직장을 다녔으니까 항상 그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대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저 프리랜서라서 무슨 명의할 때마다 너는 이것 때문에 돈이 안 나오고 그래서 항상 다 남편 명의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남편의 잘못이다 이러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남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어쨌든 제가 가진 게 없네요. 그러면
재산이 어떤 재산이 어떻게 있는지가 파악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처음에 얼마 들어갔었어요? 보증금 잘 모르겠어. 그 계약할 때 남편이 해가지고. 지금 전셋집 결혼하면서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결혼할 때 돈을 얼마씩 어떻게 부담했는지는요? 그냥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남편이 얼마, 내가 얼마. 결혼식도 하려면 결혼식장 돈도 내야 되고 스드메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때 내가 들어간 돈. 그거 신용카드로 했는데요. 그러면은 신용카드로 하고 갚는 건 그럼 남편이 갚은 거예요? 아니요, 그 같이 돈을 모아서 그건 같이 갚았는데. 그니까. 그래서 같이 모아서 했잖아요. 같이 모은 돈. 같이 모은 돈? 잘 모르겠어요. 그치. 그러면 일단은 예금, 적금. 내 통장에 들어온 거는 내가 어플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예요? 그거 봐요, 지금? 네. 이것도 찍어요? 이거 개인정보인데. 잠깐만, 이게 노출될 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400만 원 있어요, 지금. 다 합해서 400만 원이 있어요? 네. 아이고, 400만 원 있고. 남편 재산 또 다른 거, 뭐 보험, 예금, 주식, 뭐 자동차 이런 거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거 뭐 알고 계세요? 주식도 남편이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천만 원은 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1000만 원 그거는 넘게? 네, 자기가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내분, 이렇게 모르면 안 돼요. 응? 진짜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지금은 남편이 다 관리하고 있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혼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생각해 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만약에 남편이 사망했어. 그러면 남편 재산이 어디에 뭐가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 돈을 관리해서 내가 향후에 애들하고 먹고 살겠죠. 이렇게 붕 떠서 아무것도 모르면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향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어요. 이혼을 하려면 알아야 돼요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이가 있고 이제 30대가 넘은 성년이잖아요. 그렇죠? 혼날만 하죠. 새겨 들었어요. 고쳐야 할 것은. 네. 알려주신 거잖아요, 변호사님이. 일단 제가 보니까 재산 파악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조정해서 남편 쪽에서 재산 현황을 투명하게 밝혀준다는 전제 하에 그 이야기를 두고 거기에서 재산 나누는 비율을 정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캠프 와야겠다고 생각한 남편분의 유책 사유는 뭐가 있어요? 그냥 되게 사소한 건데 이렇게 조금 좀 말을 크고 조금 세게 하는 그런 건데. 무슨 이런 걸 거짓말을 해? 내가 맨 처음 무슨 얘기했어? 얘기했잖아. 너가 지금 자꾸 딴 얘기잖아. 말 끊고. 그런 것도 이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지고 말을 좀 많이 하는. 너는 뭐 애가 왜 이러니 좀 이런 식으로 인격 모독하는 이야기를 한다던가 소리를 지르면서 뭐 물건을 던진다던가 그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위자료 청구는 어려워요. 지금 내 남편이 잘못이 하나도 없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불리한 것 중에 이 얘기 있어요. 말 걸지 마. 조용히 해. 있어, 너 조용히 해야 돼. 왜? 좀 예민하게 조용히 해. 굴지 마. 나도 배고파서 예민하니까 이제 말 걸지 마. 이걸 많이 쓰세요. 이 말 자체를 많이 쓰시나 보네. 평소에도 그렇죠. 네.
조용히 해, 말 걸지 마. 말을 시켜놓고 말 조용히 아니 하라고. 제가 말을 시키진 않았는데. 안 왔는데 말 시킬 때만 말을 해라 이 얘기네. 그건 아니고 일단 저거는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하고 반성하고 계시구나.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반성. 저것도 비슷한 게 야 승준이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너. 말하지 마 너. 저렇게 표현하는 게 뭔가 그건 폭력처럼 아니다.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걸 뭘로 바꿀까요? 이 단어를 조용히 해, 말 걸지 마 말고 좀 대체할 수 있는 말을 하면 어때요? 저는 지금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청유형으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조용히 해줄래? 어떻게? 조용히 해줄래? 진짜 너 좀 조용히 해줄래? 얘 좋아요? 괜찮아요? 이거? 그럼 뭐 말 걸지 말아줄래? 저건 너무 명령해서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말은 우리 이따 얘기하자. 아 우리 이따 얘기하자. 네, 네, 네. 거기에 뭐 하나 붙여요 그러면. 우리 이따 얘기하자. 네. 이쁜 와이프야. 네? 아니 이제 얘기하자 이거는 네, 말투에 네. 따라 가지고 약간 명령처럼 들리기도 해요. 네네네. 그래서 뭘 붙여야 뒤에. 네, 애칭이 없어요? 공주도 가끔 쓸 때 있어요. 네. 공듀 어때요? 공듀. 잠깐만. 네, 아니, 어쨌든 근데 최대한 그렇죠. 기분 최대한 좋게. 뭔가를 하는 거. 그래서 아내 측이 원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용을 붙여서 무슨 얘기예요? 용을 붙이라니? 그 남편분이 대화를 할 때 그 대화 끝에 그 용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용이요? 방식. 드래곤 용.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칭을 하기로는 네. 용용체라고 하거든요. 그럼 남편한테 바라는 거. 남편이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싸울 때 뭐 야 뭐 이렇게 조금 말하지 않고 네. 원래 평상시대로 여보라고 말하면서 네. 야 진짜 짜증나잖아 용 이렇게 하기 말 끝에 용 이거 붙이기 아. 그래 용. 네 네. 이렇게 해요. 알겠어. 용 할 때 용. 네. 아. 어디서 보신 거예요? 이거? 아니 인스 봤어요. 인? 진짜예요. 너 왜 그랬어? 하면 왜 그랬어? 용 이렇게. 그때는 조금 저 상대 변호사님한테 좀 죄송했어요. 너무 이걸 얘기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었고 사실 그 말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사실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었거든요. 시범을 시범을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네네. 이미 어떻게 해야 쓰고 돼? 계시네요. 그런 거 있잖아. 네. 야 너 언제까지 준비했어? 용 이렇게 하면 다들 웃잖아요. 그러면은 싸움 방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에 용? 그왜 웃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은 싸움이 싸움이 안 방지가 돼요? 되잖아요. 근데 아내분께서 조금 근데 제가 막 얘기하다가 감정이 격해질 때 그 용자를 할 테니까 반대로 그게 필요한 순간에 알려줘라. 용이라고 외쳐주면 용. 아 그건 얼마든지. 그거는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분이 또 이제 화가 날 때 스스로가 느껴질 정도로 갑자기 이거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아내랑 바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그 한 번 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무슨 채인가요 이번에? 아닙니다. 웃긴 거 아닌데? 이야기를 세게 할 것 같다. 그런 순간에는 약간 그 샤워를 한번 하고 오면 샤워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것도 아내분이 그 어떤 인스타에서 본 봤어요. 건데 막 갑자기 사람이 확 열이 났을 때 샤워를 하면 된대요.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온도를 캄다운 시키는 거예요. 캄다운 시키면 그리고 화가 나면 일단 캄다운을 시켜야 되니까 네. 막 윽박 지르고 싶을 땐 샤워하러 들어가기. 잠깐만요. 제가 고민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화났는데 누가 저한테 나래야 너 화났으니까 샤워하고 와야 이러면 내가 샤워를 하고 올 수 있을까? 아니 샤워하면서 따뜻한 물을 맞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죠. 내가 지금 화나 죽겠는데 알겠어 용하고 샤워하고 오라고 하면 진짜 화가 날 것 같긴 한데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아니 이거 인스타에서 유명해요. 이거 싸우지 않는 10계명 이런 걸로. 판사님하고 변호사님 모시고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인스 나와 있는 거를 무조건 그거 하면 좋대더라 이거는 사실 물론 뭐 좋을 수도 있겠으나 시도해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아내의 그 속뜻을 헤아려 보자면 아내분이 원하는 거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바꾸고 싶다는 거잖아요. 뭐 받아들이고요. 네네. 취지 자체를 이해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희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용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화날 때 화 삭히는 방법 이런 거. 근데 가장 듣기 싫은 얘기 중에 아내분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말하지 마. 최악이에요. 네, 말하지 마. 네. 또는 그다음에 조용히 해. 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집에 반려견한테도 안 하는 반려견한테. 얘기를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진짜로.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말을 쓰지 않는다. 좀 다르게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좀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뭘 붙여야 뒤에. 애칭이 없어요? 애칭 없어요. 그냥 여부라고만 하는데. 애칭을 만들어야지. 아이. 오. 자, 이것도 저기 우리 조정장까지 본인이 잘 생각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애칭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맞아요. 네. 말이 안 아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뭐를 좀 갖고 왔는지 저도 그래서 궁금하네요. 그 조용히나 이제 뭐 말하지 마 뭐 이런 거 대신에 네. 나 여보 나 지금 뭐 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따 얘기하자. 겸댕아 뭐 약간 좋다. 이런 식으로. 네. 뭐라고 했어요? 경댕이요. 근데 그 말을 좋아하더라고요. 귀염둥이를 줄이니 네. 아, 겸댕이. 이따 이야기하자로 네, 말하지 마 대신 대신에 그렇게 노력을 이제 좀 하는. 내가 지금 이거 이따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하자, 말하지 마. 이따 조용히. 얘기하자. 겸댕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노력해 봐야죠. 네, 뭐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거 지금 다른 하나- 후보 네. 후보 애칭 후보 다른 거 뭐 있어요? 그래서 뭐 예쁜이라든지 뭐 아니면 공주라든지. 네. 공주 좋다. 귀엽군데 네. 뭐가 제일 좋아요? 밖에서도 부를 거야? 겸댕이라고? 네. 그럼 겸댕이라고 할게. 그래요. 아 공주로 할게 그냥. 겸댕이 공주? 너무 긴가? 공주도 밖에서 하기가 조금 큰일 났다. 겸댕이 공주. 뭘로 하실 거예요? 아니, 뭐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때 좀 와 하겠습니다. 남편분 진짜 거기 대단하시다. 맞춰가지고. 네네. 와. 아내 표정을 봤는데 제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남편을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남편이 얘기할 때 남편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는 거 그게 서운하다. 그게 특히. 서운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뻑하면 운다가 아니라 남편한테만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막 자기를 닥달하고 따라고. 이럴 때만 압박하고 이러는 그게 섭섭하니까 우는 거예요. 섭섭하니까. 우리한테는 안 울어. 우리한테 하나도 안 섭섭해. 그걸 아셔야 된다고. 네. 우리한테 안 온다니까 우리가 좀 섭섭하다.